그렇지만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TQQQ, SOXL, U-Pro라는 3배 레버리지 상품들을 구매함으로써 단순히 기업들을 사는 것이 아닌 안녕하세요. 내가 산 주식이 미사일처럼 떡상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미국 주식 사늘기 미사일TV입니다. 어제와 오늘 시장은 결국 FOMC에서 있었던 파월 의장의 연설과 질의응답 시간에서 나온 발언에 의한 충격으로 결국 하락 마감했습니다. FOMC 당일날에는 나스닥이 3% 이상 폭락을 하더니 오늘도 결국 하락하면서 1.7% 하락하면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어제 내용을 잠깐 간추려 보자면 이런 내용들이 나왔죠. 사실 우리가 대부분 예상했던 말들이었습니다. 솔직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파월이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할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적어도 비둘기파적인 발언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었죠. 그보다는 매둘기적인 발언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와 오늘의 폭락은 그냥 시장이 제멋대로 금리 인상의 최대폭은 5%라고 예상하면서 혼자 기대하는 상황이었고 이제는 주가가 상승할 시기다 라고 신내다가 또 혼자 실망한 것 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조울증 환자나 다름없는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크게 실망을 하셨나요? 자, 먼저 여러분들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와 오늘의 폭락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제가 커뮤니티 글로 설문조사를 올렸었죠. 1번 무섭다 도망가자, 2번 저가 매수 찬스 대박. 전 사실 1번, 2번도 아니었어요. 저는 3번이었습니다. 뭐 그냥 주식시장에서 매번 있는 그저 거친 파도 중 하나일 뿐이라고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3번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그냥 돈이 생기면 좋은 자산을 사놓으려는 저의 계획에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어차피 평생 투자라고 생각하고 투자하고 있으니까요. 워렌 버핏이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자신은 1942년 11살에 처음 주식을 샀고 그 가격이 114.75달러였다고요. 그런데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사회자에게 그 돈으로 당시 S&P 500 펀드에 넣어놨다면 약 77년이 지난 당시에 얼마쯤 되어 있을 것이냐는 질문이었죠. 워렌 버핏의 말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돈을 S&P 500에 투자했다면 당시 114.75달러는 2019년에는 60만 달러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요. 약 5,288배의 수익입니다. 1달러가 5,288달러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상상이 되시나요? 우리가 TQQQ, SOXL이 상장 이후 100배의 수익이라고 환호하면서 무조건 3배 레버리지밖에 답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단순히 지수 추종으로 77년을 투자했더니 5,000배 이상의 수익이 났다고 합니다.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하실 겁니다. 70년도 못 사는 사람들도 많고 70년 투자해서 돈을 벌어봐야 나이 80, 90 먹어서 그 돈으로 뭐 할 건데 그 돈 다 병원비로 쓸 거 아니냐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선 뒤로 가기를 누르시고 제 방송은 차단하시면 됩니다. 이 이야기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워렌 버핏은 어떤 사람인가요? 장기 투자의 대가라고 불리는 사람으로서 몸소 경험한 장기 투자에 대한 명언들을 쏟아내는 사람입니다. 그 5,288배의 수익은 장기 투자자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아름다운 숫자입니다. S&P 500의 연수익률 12%의 복리 효과가 적용이 되고 중첩되면서 그만한 숫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이 연수익률이 1년이면 고작 12%지만 10년이면 300%, 20년이면 960%, 30년이면 3000%까지 커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복리 효과는 커지게 됩니다. 절대로 단기적인 투자는 500배는 고사하고 50배, 10배 수익도 낼 수 없습니다. 물론 70년 투자에서 5000배의 수익까지도 필요 없이 10년, 20년 투자에서 얻는 100배의 수익만으로도 일반인들은 사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인정하는 평생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은 미국 지수 추종 ETF 상품을 매수하는 행위가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하는 행위라고 생각하시나요? 흔히들 우리는 일반적으로 주식을 사는 행위는 그 기업을 사는 행위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수를 사는 행위는 각 기업의 건물 벽돌 하나라도 사는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렇지만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TQQQ, SOXL, U-Pro라는 3배 레버리지 상품들을 구매함으로써 단순히 기업들을 사는 것이 아닌 미국이란 나라 자체를 사고 있는 겁니다.
버핏이 방금 전에 말했던 이 인터뷰에서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S&P 500은 미국의 80%를 차지하는 지수이며 S&P 500을 사는 것은 미국을 사는 행위라고요. 우리는 대부분 TQQQ, SXL, 뉴프로와 같은 지수나 섹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TQQQ는 나스닥을 3배로 추종합니다. 나스닥은 어떤 지수이죠? 미국의 3대 지수 중 하나이며 세상을 이끌어가는 기술주들의 집합체이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당장 아무리 강한 기업이라고 해도 망할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 다른 기업에 뒤처질 수 있습니다. 기업은 국가와 마찬가지로 흥망성쇠를 겪습니다. 그렇지만 기업의 흥망성쇠의 주기는 국가에 비한다면 한없이 짧습니다. 제 기억에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소수몽키님의 책에 나와 있는 테이블입니다. 1960년부터 1위 기업만 살펴보시죠. 1960년대에 미국 시가총액 1위 기업은 AT&T였으며 70에서 80년대에는 IBM, 그리고 1990년에는 엑손, 그 다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마이크로소프트, 2010년에 엑스모빌, 그 다음 2020년대에 들어서는 애플이 1등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 시가총액 1위였던 AT&T는 시가총액 10위권 안에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의 주력 산업이 현재를 이끄는 산업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표에 따르면 20년 정도 시가총액 1위의 자리를 지켜온 IBM은 어떻습니까? 20년 정도를 시가총액 1위를 지켰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나게 대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2020년대 들어서면서 아예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 자료를 기반으로 생각하면 기업은 1위의 자리를 최대 20년을 지킬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누구도 넘볼 수 없을 것 같은 1위 기업인 애플도 20년, 길면 30년 후에는 시가총액 10위권에서 밀려날 수도 있는 그저 하나의 기업입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미국은요, 패권 국가로서 세계 1위의 자리를 지금 몇 년째 지키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미국은 GDP 기준으로 1920년 세계 1위 국가로 부상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세계 1위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미국은 세계의 패권 국가로서 다른 나라에게 그 지위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수 추종 3배 레버리지 ETF를 구매하고 있는 우리들은 단순하게 지수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워렌 버핏의 생각처럼 미국이란 나라를 사고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한결 더 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FOMC의 충격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파월의 주둥아리니 저 양반 어디 묶어놔야 하는 거 아니냐고 짜증내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죠. 하지만 저는 어제 파월 의장의 연설에서 이 부분에 집중을 하고 싶었습니다. 연준은 경기가 침체되어도 언제든지 경기를 부양할 능력과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덧붙여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당연히 다른 국가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미국이 하는 모든 액션이 전 세계 모든 국가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요. 그만큼 미국의 영향력이 강하다는 이야기이며 여전히 미국이 세계 1위의 국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 패권 국가에서 밀려나는 모습, 저는 지금 당장은 전혀 상상이 안 됩니다. 저희는 지수를 사는 행위를 통해서 한 기업 혹은 단순히 여러 기업을 사는 것이 아닌 미국을 사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망하면요, 어차피 세계는 멸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돈이 있어도 의미가 하나도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육지로 파도는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우리가 요즘 겪고 있는 하락장은 주식시장이라는 바다에서 볼 수 있는 수없이 많은 파도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아무리 강하게 파도가 일렁인다 한들 그 파도는 육지로 밀려오고 결국에는 산산이 부서져서 사라집니다. 우리는 지금 바다 한가운데에서 경제적 자유라는 육지로 흘러가고 있는 중입니다. 바다의 물결에 몸을 맡기고 있는 상황이죠. 그 바다에는 폭우도 내릴 수 있고 파도가 거세져서 쓰나미가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항상 잔잔하고 순풍만 불지 않죠. 어제의 FOMC는 그저 우리의 여정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파도 중 하나입니다. 한번 볼까요? 다음 주에는 미국 중간선거라는 파도가 있고 그 다음에는 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라는 파도가 있고 그 이후에는 또 기업들의 실적 발표라는 파도, 부동산 지표, 고용 지표, 실업 지표, 제조업 지표, 비농업 지표 등 셀 수 없는 파도들이 뒤이어 몰아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는 5만 가지 파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파도들이 생겨날 때마다 어떻게든 그 파도들을 이겨보겠다고 발버둥 쳐봐야 그 파도를 없앨 수는 없고 오히려 발버둥 치는 만큼
더 큰 파도가 생기고 우리의 힘은 빠질 것이고 우리의 계좌는 더 크게 부서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힘이 빠진 채 익사하고 말 겁니다. 우리는 그냥 바다의 물결과 파도에 몸을 맡기면 됩니다. 그렇게 몸을 맡기고 흘러가다 보면 충분히 경제적 자유라는 육지에 다다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매일 하루하루 수십 개, 수백 개씩 있는 파도에 저항하지 말고 그 파도에 몸을 맡기고 육지로 잔잔하게 흘러가시기를 바라면서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가장 비싼 멤버십인 3달러로 멤버십을 가입해주신 한영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